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0도, 경주 6도로 어제보다도 1도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기온이 더 훌쩍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요,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도 함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서히 바람이 잦아들면서 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포항 10도, 경주 6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 모두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전까지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에 1에서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지만 오후에는 0.5에서 2.5m로 잦아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촉촉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포항문화방송과 경북매일신문이 경주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가 47%의 지지율로 29.5%의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김석기 47%, 무소속 정종복 29.5%, 무소속 권영국 8%,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5.5%로 나왔고 10%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도의원 4개 선거구에서도 모두 김석기 후보가 정종복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김석기 후보의 경우 5, 60대에서 정종복 후보는 3, 40대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66.6%, 더불어민주당 8.6%, 국민의당 6.1%, 정의당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김석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된 이후 여권 성향의 지역 정사가 결집돼 높은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무소속 권영국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드물게 뒤늦게 출마한 지 한 달 만에 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폴 스미스 리서치가 지난 28일 경주시 성인 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어제 경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최경환 국회의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한성,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철우, 김광림, 강석호 의원이 맡고 여성, 청년, 대학생, SNS 등의 대책본부를 두고 후보들 지원키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발대식에 들어가는 물적, 시간적 에너지를 지역 선거운동에 쏟기로 하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등의 지원을 요청해 선거구 6곳의 후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예정된 용산 참사 다큐멘터리 2개의 문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화 등의 상영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철거민 변호인이었던 권영국 후보가 다큐멘터리에 나온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한 것은 특정 후보를 의식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경주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정수성 의원이 김석기 후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며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남 울릉 선거구는 재선을 노리는 현 국회의원에 맞서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각 도전장을 내 3파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어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민중연합당 박승억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명숙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포항 블루밸리의 성공적 조성과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울릉공항 건설 등을 공약하고 최상위권 득표율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빠진 제철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와 농어민 그리고 청년이 중심이 된 민중연합당 박승억 후보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포스코 투명경영 특별법 제정과 재벌세 제정 등을 내걸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0, 50년 새누리당 미뤄졌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서민들 못 살겠다는 아우성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기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차지할 때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바로 선거전에 뛰어든 무소속 이명숙 후보는 KTX 포항노선 증편과 동해안발전본부 남구 유치, 신산업벨트 등을 공약하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깨끗한 정치, 주민들 편에서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독주를 다른 후보들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한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공천 싸움과 줄 세우기만 있었다고 비판한 뒤 장성동과 우현동의 미군부대 주유소터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고 대형 유통매장의 추가 입점을 저지하며 동해안발전본부를 제2청사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직영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잠정 선거인 수가 13개 선거구에 223만 8,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개 선거구가 있는 대구시의 잠정 선거인 수는 203만 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권자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13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경북 지역 맞춤형 선거 공약을 내걸고 새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특성화 산업 육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각각 5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박헌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경북 선거 공약으로 스마트 융복합 신산업벨트 육성,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환동의 과학 신산업밸리 조성, 세계 역사문화 융성 플랜 추진, 전자형 국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융복합 신산업벨트 육성은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4대 신산업을 그대로 담고 있고,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은 생명산업과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근간으로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한 신라 왕경복원과 경북 역사자료관 종가문화진흥원을 건립하고 경상북도의 수건사업인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간 107km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내 13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선거구의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도 5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발전과 신성장 동력으로 동해안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북부의 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천 태백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북 도립대를 지역 내 공공인력 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후보 1명씩을 낸 국민의당과 2명씩의 후보를 낸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은 별도의 경북 지역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포항시와 LH공사 등은 올해 9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분양 공고에 앞서 동남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자동차 협력사와 포스코 에너지 관련사 등 1,500여 기업체 홍보 전단을 발송한 데 이어 이달 말 울산 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산업단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울산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포항의 투자 여건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 등대를 관광상품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울릉군 저동항에서 행남 등대를 연결하는 보행 전용 다리를 만들고 경관 조명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 연암지구와 영덕 병곡항 그리고 울진 후포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내년까지 등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울진군과 영덕군이 10여 년 전 대게 원조 논쟁에 이어 최근에는 대게 축제 시기를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은 맛에, 영덕은 관람객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알통팔뚝을 휘두르며 힘자랑에 열중인 겨울 진객 대게. 한동안 원조 논쟁을 벌여 울진은 울진 대게로, 영덕은 영덕 대게로 이름을 정했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축제 시기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입니다. 울진은 지난달 말 후포항 일원에서 대게와 붉은 대게를 묶어 선제적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울진이 2월 말 일찌감치 축제를 연 이유는 이때가 맛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의 본맛을 그 쫄깃하고 담백한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인 2월 말을 축제 기간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에 맞서 영덕군은 한 달 늦은 이달 말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강구항 대게 거리에서 축제를 엽니다. 영덕은 나들이 하기 가장 좋은 날씨를 축제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이 테프를 끊고 나면은 모든 축제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제일 빨리 축제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올해 대게가 금값이라는 것. 축제가 가까워질수록 상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어획 가능한 최소 크기의 몸통 9cm를 간 넘긴 이른바 치수 대게도 2만 원을 훌쩍 넘었고 최상급 박달 대게는 한 마리에 20만 원을 줘야 맛볼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은 자라야 어획할 수 있는 대게의 특성상 축제 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민들도 그 강도 높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은 보통 3박 4일이나 4박 5일 조업해가지고 3, 4일 정도 휴무를 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하루 정도 휴무를 하고 바로 출항하는. 올해도 대게 불법 포획 범죄가 극성인데다 어획량은 매년 크게 줄었다는 통계뿐이어서 언제까지 축제를 열 수 있을지 축제를 앞두고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19회 영덕 대게 축제가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천년의 그 맛 영덕 대게를 즐겨라라는 주제로 강구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축산면 경정리 대게 원조마을에서 성공기원제를 시작으로 개막돼 강구항에서는 최고급 박달 대게와 일반 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어선 승선구와 대게 요리 시식, 대게 껍질 밟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부터는 축제장의 자동차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대신 대게 축구장 등 인근 주차장에서 강구항과 대게 상가를 순환하는 코끼리 열차를 운행합니다. 경남 거제에서 시험하던 해군의 어뢰가 유실돼 영덕 앞바다에서 민간인에 의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영덕군 장사해수욕장 앞 700m 해상에서 55살 박모 씨는 800kg짜리 어뢰를 발견해 군부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어뢰는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빌려 김자진함의 시험훈련에 사용하다 분실한 어뢰로 8억 원이 넘는 첨단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발견자인 박 씨에게 현금 500만 원과 중고 TV, 에어컨 5대로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1년 뒤 물건가액의 5에서 20%를 보상토록 규정한 유실물법에 따라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해 12월 3,272만 원을 보상토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 들어가 인명구조를 돕는 정찰 로봇이 개발돼 몇 년 전 일선 소방서에 대거 배치됐는데요. 어떤 활약상이 있었을까요? 알아보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험한 화재 현장에 소방관 대신 들어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개발된 정찰 로봇입니다. 대구시 소방본부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등을 통해 개발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20억 원. 2009년 45대가 일선 소방서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투입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고 충격에도 취약했습니다. 통신이 끊겨 지하에는 투입할 수도 없었고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사용해보니 어떠냐 알아보니까 다 이제 크게 이제 단점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했는 거라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 문제가 된 소방 로봇 42세트를 구매해 전국 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문제의 로봇을 추가로 사들인 데 들어간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 투입은 불가능했고 로봇 개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인명구조용 첨단 장비라던 소방 로봇은 단 한 번의 활약상도 없이 용도 폐기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 송도와 해도, 장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 대리기사를 불러도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거나 대리기사 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포항 지역 대리기사의 70% 이상이 픽업 차량 없이 혼자 일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들 지역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콜비와 택시비를 제하면 수입이 적은 데다 해당 지역은 대리운전 수요가 많지 않아 새로 콜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항 지역 대리업체들도 대구 등 대도시처럼 대리기사를 지역 곳곳으로 태워주는 순환형 무료 봉고차를 운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포항시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이 증축돼 준공됐습니다. 포항시는 국도비와 시비 등 56억 원을 들여 착공 10개월 만에 생활관 18실과 다목적 체육관을 증축해 생활관 41실에 34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95년에 건립돼 시설이 낡고 공간이 부족해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포스코 플랜텍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까지 포스코 플랜텍이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포스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포스코 플랜텍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71억으로 2014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277억 원, 당기 순손실은 3,4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0도, 경주 6도로 어제보다도 1도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기온이 더 훌쩍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요,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도 함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서히 바람이 잦아들면서 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포항 10도, 경주 6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 모두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전까지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에 1에서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지만 오후에는 0.5에서 2.5m로 잦아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촉촉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